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개의 도시입니다. 4성으로 플레이하는 거 2탄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마 나중에 컨텐츠도 좀 많아지고 논란도 좀 사라지면 언젠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카제나가 조금 문제가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총 플레이 타임이 제가 400시간이 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반 유저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보통 하루에 해봐야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많이 한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1시간에서 3시간이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이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주간에 보상을 받거나 뭐 하는 컨텐츠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 뭐 달 단위 뭐 해야 되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 카오스 던전을 세이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만 돌리지 저처럼 그냥 재미로 돌리진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 카오스를 돌면 돌수록 손해인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플레이 영상을 하는 이유가 4성 나중에 새로 생기신 분은 아마 제가 처음 했을 때보다 뽑기 유형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이벤트 같은 게 주지 않을까 싶고요. 하고 주게 된다 하더라도 4성은 키워야 될 캐릭터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정말 좋은 딜러가 있으면 이제 다른 포지션의 4성을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좀 좋은 유틸리티를 가진 컨트롤러나 아니면 탱커가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지만 딜이 부족하면 이제 4성의 딜러를 좀 채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탱탱한 실드를 써줄 캐릭터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4성도 이렇게 쓸모가 많은 구조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지금에는 좀 한 캐릭 한 캐릭을 키우는데 좀 많은 자원이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유저들에 대비 지금 55 레벨을 찍어야 되는 퀘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저는 4성 캐릭터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잠재력이랑 유닛에 좀 많이 투자한 그런 실정이고요. 다른 분들은 좀 한두 캐릭에 좀 몰빵한 그런 스타일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조각은 저는 거의 투자를 못해서 기억의 조각을 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뭐 전용 캐릭에 맞춰서 그 캐릭의 특성에 맞게 기억의 조각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좀 효과가 좀 차이가 심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효과를 가지려면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캐릭터를 키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건 포기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기억의 조각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저는 캐릭터를 좀 여러 개를 해보는 편이 좀 더 저한테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여러 캐릭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카오스의 특징은 공허 몬스터들이 대부분 타격 횟수에 따른 뭐 사기 또는 뭐 허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공허 이런 게 있는데 타격을 맞을수록 줄어드는 효과들이 많고요. 아니면 행동을 맞았을 때 변하는 행동들이 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변하는 행동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서 타격이 많은 캐릭터가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이 카오스부터는 이제 열정, 뭐 공허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데 처음 했던 푸른 항아리를 제외하고는 이제 약점이 두 가지 이상으로 다 나오는 카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는 열정과 공허이기 때문에 열정 딜러도 채용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4성에서 공허 딜러가 트리사가 있긴 한데 저는 트리사보다는
이 열정에 포커싱을 준 셀레나를 선택을 했긴 했거든요. 왜냐면 쓸까요? 이 몬스터들이 중심부 후반에 가면 열정 몬스터가 보스보다 더 세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허를 쓸까요? 뭐 트리사로 들고 가면 공허를 만나게 되면 깨기는 쉽을 수는 있는데 열정 몬스터를 만났다 하면 이때부터 쓸까요? 보스를 깨지 못하고 대기 중.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보스 몬스터보다 중심부 보스 코앞에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화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신규 캐릭이랑 뭐 이런 게 한다고는 하는데 소통이 좀 되고 여기 문제들이 좀 사라지면서 새로운 유저들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컨텐츠들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개발자들이 아직은 플레이를 직접 안 해봐서는 모르는지 몰라도 솔직히 잦은 버그들도 있고 아직 고쳐져야 될 것도 많고 안에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없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좀 나아져야지 다음 또 그 다음 점점 더 재밌는 카제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이게 제가 실제로 폰으로 하는 걸 영상을 녹음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팝업 창이 뜨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제가 자를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부분에서는 자르는 편이긴 하는데 방금처럼 좀 선택지 도중인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좀 개인적으로 뭐 정보가 유출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대기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면 몬스터들이 푸른 항아리에서 봤던 몬스터들이 대부분 나오고 하고 지금 금기의 카탈리스트에 이 카오스 유형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오는 몬스터들이 동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금기의 카탈리스트는 그냥 여기를 토대로 조금 금기의 스킬들 뭐 금기의 장비 이런 것만 추가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몬스터들의 특징은 큰 차이가 없고 거기에 금기 선택지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몬스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 색깔만 차이죠. 솔직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랑 금기의 카탈리스트 그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일단 먹고 생각해요. 오마. 부르셨나요? 일단 저번에 푸른 항아리랑 다른 멤버는 레이인데 레이가 1코스트에 대해서는 좀 버프를 많이 해주는 그런 캐릭터라서 하고 이 레이가 좀 한 턴에 딱 한 번 딜을 하면 에너지를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2돌부터 그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으면 딜템을 안 맞춰도 되겠지만 그 효과가 있다면 딜템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를 할 때는 딜을 올려주는 기억의 조각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하고 세이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깨는 거를 그냥 재미로 삼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카드들은 그냥 다 사는 편입니다.
제가 그리고 마리벨을 많이 쓰는 이유는 마리벨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이 카오스를 안전하게 클리어하느냐 못하느냐에 좀 차이가 크거든요. 마리벨을 썼을 때의 성공률이 한 70%라 하면 맡겨두세요. 그냥 서포터 둘, 딜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대비 더 안전성이 있고 하고 딜 둘 서포터 한 명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고 특히 카오스의 유형에 뭐 최대 체력 하고 턴마다 체력 몇 프로가 감소 뭐 이런 선택 설정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거의 탱을 들고 간다고 봐도 됩니다. 하고 제가 4성 중에 셀레나를 제일 추천하는 이유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셀레나가 4성 딜러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아이템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고 마리벨도 대기 중입니다. 4성 탱커는 딱 2명 뿐이거든요. 그래서 4성 탱커는 마리벨이 훨씬 쉴드나 뭐 이런 탱적으로는 훨씬 좋다라고 봅니다. 하고 제가 몇몇 해외에 있는 유튜버들 보면 뭐 아미르를 사용하는 그런 덱들도 봤는데 카오스를 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쉴드를 쳐줄 수 있는 요건이 좀 초반에 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쉴드의 효과를 생각보다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미르를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점에 있습니다. 아미르가 생각보다 실드량이 잘 안 오르고 금속화라는 그 성질 때문에 실드를 하면 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딜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이 번뜩임이나 뭐 이런 게 잘 나오면 아미르도 딜탱이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중심부 정도 돼야지 가능하고 이게 또 번뜩임이나 이런 게 잘 안 뜨면 또 안 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마리벨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딜러는 셀리나를 제일 추천은 하고 그 다음 추천하는 거는 베릴입니다. 베릴도 정말 좋은데 카오스가 약점이 열정인 부분이 좀 있어서 셀레나를 더 추천하는 경향입니다. 왜냐면 제가 나설 카오스 중에 제일 약점이 많은 몬스터들이 대부분 열정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리벨을 선호하고 셀레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셀레나는 뭐 약점이 아닐 때는 안 쓰기는 하긴 하지만 마리벨은 약점 상관없이 다 쓰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마리벨이 실드만 써도 되니까 그 카드를 다 지우고 공격 카드를 없애고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벨을 정말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제 영상에서 미카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미카가 다들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써서 뭐 굳이 홍보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컨트롤러는 다 특성이 다 한 가지 이상의 매력이 있는 애들로 다 구성이 돼 있다고 봐도 저는 그 정도의 메리트들이 다 있다 생각하고요. 하고 이 스테이지 보면 이렇게 멍멍이 이벤트가 나오면 저는 에고 스킬을 다 써서라도 좀 욕심내서 잡는 편입니다. 이 강아지를 놓치게 되면 뭔가 게임에서 많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걸 놓친다는 이 이런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뭐 전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 많이 노리는 편이고 이 멍멍이를 잡기 힘든 캐릭터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셀레나나 이런 편은 잡기가 편한 게 이 표식을 넣어서 한 번 때릴 걸 표식이 한 번 더 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좀 잡기 힘든 캐릭터들이
코스트 1코스로 한 대만 때리는 그런 캐릭터들은 좀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은 하루 공격이었던 거 같은 맞죠? 고 밸류를 가진 굉장하네요. 캐릭터들은 더욱더 못 부르셨나요? 잡죠. 도와드릴게요. 명령을 쓸까요?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음. 용기 네. 일단 먹고 생각해요. 오마. 대기 중입니다. 발사. 오지 말라고. 쓸까요? 들어오셨군요. 다칠 거예요. 제 뒤로 오세요. 스티븐, 윌리엄, 부탁해요. 제가 할게요. 지원하겠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나설게요. 갑니다. 대기 중입니다. 명중. 이 몬스터들의 특징은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타격 횟수에 따라서 행동을 못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뭐 다른 몬스터들은 많이 치면 행동의 패턴이 변하는 그런 구조를 말고 데미지가 변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한다면 꼭 몬스터의 설정을 한번 발사.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는 치지 않을. 치유할게요. 도움이 된다면 뭐든. 비키세요. 하고 이 판에도 마리벨을 그렇구나를 제가 하고 싶은 그 번뜩임이 강화 번뜩임을 2개를 하고 싶은 목표는 있어서 도중에 또 그렇구나를 복사를 하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을 못한 지가 꽤 돼서 이 제 게임 플레이 보면 마리벨에 생각보다 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근기의 카탈리스트랑 보스도 완전 똑같고 체력만 좀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근기의 카탈리스트는 레벨 제한이 좀 높은 게 더 있다 보니까 하고 좀 행성 난이도가 위에 3단계는 이제 매 턴마다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기가 매 턴마다 오를 때는 마리벨을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리벨의 실드가 정말 탱탱하게 잘 뽑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평범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실드가 사기가 점점 올라가면 실드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는 게 부르셨나요? 장인 것 같은, 장땡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컨셉의 카우스가 있다면 최대한 체력이 높고 좀 시너지가 좋은 그런 컨트롤러 또는 딜러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게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쓸까요? 발사. 제가 나설게. 제가 할게요.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도와드릴게요. 부르셨나요? 이젠 다를걸요?
비켜주세요. 넷! 모든 걸 삼키는 어둠! 제가 나서 비켜주세요. 자, 받으세요. 헛! 비키세요. 헛! 제가 할게요. 부르셨나요? 갑니다! 넷! 기운이 솟아나요! 제 뒤로 오세요. 지원하겠습니다. 헛! 비키세요. 헛! 명령을 제가 할게요. 대기 중입니다. 부르셨나요? 흐름이 느껴져요. 넷! 헤이! 쓸까요? 명중 부르셨나? 제가 해볼게요. 대기 중입니다. 명령을 쓸까요?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발사. 제 영상에 뭐 댓글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달린 게 없어서 이게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좀 선호하고 이러는 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좀 그 방향에 좀 맞춰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로서는 뭐가 더 나은지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거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 세이브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좀 원하는 캐릭터의 복제가 이 중간부에 오기 전에 보스에서 좀 복제가 잘 돼야 좀 그 판의 세이브 데이터가 잘 되는 판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심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 미확인 구역도 중요하지만 보스 전에 있는 일반 몬스터가 얼마나 많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성을 택할 때는 좀 일반 몬스터가 별로 없는 그런 코스로 가려고 하고요. 이게 좀 제가 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막 그냥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종종 한 번씩 깨지기도 합니다. 이 일반 몬스터들이 좀 너무 강하고 하고 한 번씩 일반 몬스터의 그 특징이 좀 너무 강력한 그런 지원하겠습니다. 컨셉으로 나오면 이 제가 마리벨을 주로 선호하는데 마리벨은 이 몬스터의 특성에 손상의 뭐 아니면 감염된 이런 특성이 있는 몬스터가 생기면 좀 실드를 해도 답이 없긴 하거든요. 이 손상되는 화면 실드가 많이 차지도 않을 뿐더러 이 데미지가 너무 확 들어와서 실드 밑에 카드패가 실드가 많이 떴는데 실드를 써도 실드를 잘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 감염된이 되면 몇 턴 턴이 길어질 때마다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체력이 깎이는 상황인데 제가 보통 마리벨을 선택을 할 때가 상황이 최대 체력이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몇 턴 뭐 최대 체력의 몇 프로의 체력이 깎이는 상황일 때 마리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감염된 몬스터가 나오게 되면 최대 체력도 작은 상태에서 체력이 깎이게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몇 턴 지날 때마다 최대 체력의 몇 프로를 깎이면서 이 감염된 체력이 깎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뭐 그냥 마리벨을 했을 때는 감염되는 큰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보통 제가 마리벨을 선택할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몬스터가 나오면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나왔을 때는 이런 몬스터는 좀 조심해야지 할 때는 에고 스킬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 떡두꺼비처럼 생긴 몬스터는 자폭을 합니다. 근데 몇 턴이 지나서 자폭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고 스킬을 막 쓰는 이유가 빨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 구조상 이 미카를 들었으면 뭐 맞아도 체력 회복을 금방 하겠지만 지금 조금씩 턴 끝날 때 체력 회복을 하는 파트너의 효과로 체력을 회복하고 매 턴 한 번씩 딜을 해서 체력을 회복하는 지금 레이 상황으로는 걸리게 되면 많이 힘들고요 하고 중심부 가면 무조건 스트레스는 1회 이상이 터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좀 한 명 한 명 순차적으로 스트레스가 터지냐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터지냐에 따라서 게임을 잘 이끌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회복을 얼마나 빨리 잘하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빨리 풀어나가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중심부 도중 중심부 딱 중간쯤에 터질 각이긴 한데 지금 이걸 잘 풀어나냐 못나냐가 이 게임의 관건이죠. 해서 중심부에서 진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몬스터의 강함 때문에 위험하고 이 스트레스 수치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지에서 휴식을 못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아무리 실드를 잘해도 그 수치만큼은 무조건 에너지가 깎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가 스트레스 관리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비키세요. 부르셨나요? 헤이! 명중 발사.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버. 네. 도와드릴게요. 부르셨나? 제가 해볼게요. 네. 모든 걸 삼키는 어둠. 쓸까요? 제가 나설게요. 명령을 비켜주세요. 명중 대기 중입니다. 쓸까요? 명령을 대기 중입니다.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키세요. 발사.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뭐든. 쓸까요? 명중. 대기 중입니다. 쓸까요? 들어오셨군요. 제가 나설게요. 제가 막을게요. 대기 중 다치면 안 되니까. 지원하겠습니다. 방금은 엄청난 공격이었던 거 맞죠? 쓸까요? 들어오셨군요. 굉장하네요. 네. 모든 걸 삼키는 어둠. 발사.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패한 영상을 좀 올리는 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2판 또는 3판 이상을 일부러 어려운 난이도를 어렵게 설정해서 플레이를 합니다. 실패 확률이 한 80%가 넘는데도 좀 아슬아슬하게 계속 억지로 살아가면서 버티고 이겨내고 좌절하고 이런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라이브를 제가 구독자 수랑 뭐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라이브로 이런 걸 해야 좀 더 재밌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녹화로 쓸까요? 실패한 걸 그냥 올리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곰곰이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성공한 영상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종종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조합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트라우마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손해인 상황이죠. 유닛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손해지만 어쨌든 제가 이 덱빌딩 로그라이크의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좀 모바일 게임의 이 카제나를 좀 잘 됐으면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경량진에서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업데이트가 좀 늦고 좀 텀이 너무 길고 지금 인게임에서 해야 될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게임이 트라우마가 딱 두 캐릭 연달아서 나와서 솔직히 이 게임도 지는 판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다행히 트라우마가 금방 회복되면서 증거. 안정성을 찾아가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발. 안식은 넷! 기운이 솟아나요! 부르셨나요? 발사. 제 녹화가 이렇게 오늘은 이 화요일에 아마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아마 제가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쓸까요? 제가 그 넷! 라이브 저번 라이브에서 너무 이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좀 소통이 되면서 게임하면서 좀 재밌는 플레이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되었으면 했는데 제가 느끼기 바로는 원래 저는 비디오 게임을 좀 주로 하는 플레이어였고요. 근데 이 카제나가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다고 해서 솔직히 덱빌딩 게임을 하면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게임 한 판이 나오면 그냥 정말 잘 돼서 뭐 시즌 부르셨나요? 제 뭐 이런 게 있진 않고 다음 시리즈가 나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한참 지나서 나오기도 하고 그 테마를 그대로 살려서 나와도 재미가 없고 너무 오랜 시간이 돼서 이 추억 보정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시리즈를 사도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면 꾸준히 업데이트도 될 거고 보완될 것도 좀 보완되고 다를걸요? 계속 새로운 맵,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꾸준히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한 입장에서는 방금은 좀 너무 답답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한참 몇 년 전에 딱 에픽7을 처음 했을 때 그 답답한 기억들이 떠오를 만큼 이 회사의 좀 플레이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좀 제가 막을게요. 실망이긴 하고요. 원래 그때 전까지는 비디오 게임을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면서 사회생활을 많이까지는 아니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마지막으로 산 노트북이 있는데 부르셨나요? 그 성능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부터 이제 저는 비디오 게임을 했다고 봐도 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비디오 게임을 한 계기가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PC의 노트북의 성능에 좀 부재로 좀 안 좋아진 계기로 비디오 게임을 주로 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이 덱빌딩 로그라이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한편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스토브라는 홈페이지에 이 들어오셨군요. 카제나에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라운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좀 건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거는 아이디랑 이 아이디가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번 화요일에 대기 중 들어오셨군요. 이 라이브가 좀 제대로 잘 재밌게 돼서 새로운 유저들이랑 명령 좀 꾸준히
업데이트를 잘 해주겠다는 이런 걸 수는 없습니다. 확답을 받고 싶은 유저이기도 합니다. 지금 솔직히 인게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저처럼 그냥 아무 보상 없는 카오스 돌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야. 그래서 좀 패턴이 좀 다양하고 이 카오스도 좀 여러 개가 생겼으면 바라는 바람입니다. 한 캐릭 한 캐릭 키울 수 있는 재화가 좀 비싸기는 해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 경영진들도 이 과금을 해서 뭐 수익 창출을 하는 입장이긴 맞는데 이게 좀 과금을 적정하게 해서 이 게임을 잘 굴러가야 사람들이 과금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 과금을 해서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과금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획과금하는 유저라고 생각해서 과금을 해서 캐릭터를 뽑고 그 캐릭터를 육성하는데 또 과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과금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레벨업에 대한 이 진급 이런 데에 드는 제화가 뭐 12월에 좀 낮춰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긴 해도 그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서 지금 실제적으로 뭐 신규 유저가 들어온다면 초반에는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재미있다가 이제 보상이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면 이제 점점 저의 의견과 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할게요. 잘 될 거예요. 지금 몬스터가 이제 중심부 후반부터 나오는 몬스터라고 봐도 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상당히 강한 딜을 좀 제가 나설게요. 줄 수 있는 그런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가 보스 약점으로는 공허지만 이렇게 열정 속성의 몬스터가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셀레나를 선택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히 셀레나를 안 하고 플레이할 때도 있긴 하지만 실패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영상을 하기 전에 아침에 한 2판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패배를 한 계기도 이 열정 약점의 몬스터가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심부에 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뭐 보스 전까지 가는 구도를 봐도 무조건 맵 구조가 랜덤이기 때문에 미확인 구역이 여러 군데가 아니고 좀 일반 몬스터가 여러 개 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고 엘리트 몬스터가 좀 속성이 달린 그런 엘리트 몬스터거나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구조로 좀 섞여져 있거나 그렇게 하면 좀 많이 힘든 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반 몬스터나 엘리트 몬스터나 하면 비슷하지만 엘리트 몬스터가 속성이 달리면 그때는 일반 몬스터 속성보다는 엘리트 몬스터 속성이 제 생각엔 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엘리트 몬스터는 진짜 순식간에 잡지 않으면 폭발적인 딜을 보여주고 일반 몬스터가 힘든 이유는 사기를 울리는 일반 몬스터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기를 울리는 일반 몬스터가 소환까지 하는 몬스터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힘든데 일단 감염된 엘리트 몬스터는 그 개체가 너무 강해져서 많이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판에도 이 코덱스가 전설로 울렸고 이 판도 코덱스가 전설로 돼 있는데 제가 굳이 전설로 올릴 생각은 없었고요. 이렇게 아다리가 맞게끔 전설이 나와서 올리게 된 거고요. 이
코덱스 이거 행성을 네. 만드는데도 좀 비용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키는 너죠? 지금은 금기의 카탈리스트를 깨서 뭐 카오스 이 소비하는 재화를 얻을 수도 있어서 조금 쌓이긴 했는데, 원래 금기의 카탈리스트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좀 제가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부르셨나요? 생각보다 없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기의 카탈리스트가 나온 덕에 이 그냥 코덱스의 카오스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하는 빈도가 조금 더 금기의 카탈리스트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있어서 좀 만들어진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설로 다 플레이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껏 좀 모아졌는 걸 아무리 랜덤으로 해도 전설이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최대한 코스트가 좀 되는 행성을 하는 걸 저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높은 수치나 아니면 좀 난이도 있는 행성이 게임 플레이하는 저도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겸사겸사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난이도 있는 거는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해도 아무리 난이도가 있어도 실패한 영상을 올려주기를 바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실패한 영상은 좀 많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도중에 중심부 가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있고 중심부 코앞에서 아주 많이 죽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를 아주 못해서 그냥 다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가지각색으로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제 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좀 어느 정도 쌓이고 좀 지우고 그러는 편이기도 한가요. 제가 이거 만들고 싶은 게 이 그렇구나의 강화를 2개를 만들어 보는 세이브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지금 이 계획을 세웠는지 좀 됐는데도 아직 못 만든 형편이긴 합니다. 못 만들 구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강화 개체가 유일로 돼 있는 거 하나씩 가지는 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이 반격을 쌓아서 자동 실드가 채워지는 이 강화 카드 하고 하나가 뭐였지? 잠시만. 하나가 보유한 실드에 데미지를 주는 효과였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효과인데 어쨌든 2개 같이 있으면 참 시너지가 좋을 것 같다 라고 느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 마리벨 컨셉으로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덱빌딩 하면 좀 주로 하는 플레이가 실드를 많이 모아서 뭐 하는 액션을 하는 행동도 주로 하고, 아니면 행동 포인트를 모아서 뭐 하는 거, 아니면 카드 수를 많이 써서 데미지를 주는 거, 뭐 이런 패턴들을 좀 극하게 모아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지금 좀 제가 노리는 바는 업적들이 좀 있는데, 이 카오스 코덱스의 업적 말고요. 이거 지금 업적이 먹은지는 몰라도 제가 그 게시판에 글에 올린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패치는 안 됐고요. 코덱스를 뭐 몇 단계에서 깨면 보상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버그인지 몰라도 안 되는 게 종종 있어서 지금 그거를 억지로 깨진 않고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렇게 열심히 3주 전인지 2주 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열심히 했지만 깨지지 않아서 주말을 다 날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 적이 있어서, 원래는 그걸 다 깨고 그 라운지에 뭐 제가 카오스를 돌면서 뭐 어땠다 저땠다 하는 공략글을 쓰려고 했는데 다 사라진 그런 계획이라서 기억이 남고요. 제가 하고 싶은 업적은 그냥 전체적으로 좀 깨기 힘든 업적들 있잖아요. 뭐 행동력 몇 쓰기, 아니면 플레이 카드 몇 장 쓰기, 한 턴에 몇 장 쓰기, 뭐 이런 업적들을 좀 깨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좀 쉬운 난이도로 깨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려운 난이도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위해서요. 플레이의 뿌듯함.
좀 이상하지 제가 할게요. 않나 싶지만 보통 이 덱빌딩의 고인물들은 좀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지 않나 제가 싶어서요. 할게요. 하고 이걸 쓸까요? 세이브 데이터로 합쳐서 깨는 것보다 들어오셨군요. 그냥 카오스에서 제가 선택을 잘하고 뭐 운이 좋게 이렇게 달성하고 싶은 거라서 세이브 데이터를 막 모아서 그걸 뭐 이벤트 몬스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서 업적 달성을 원하진 않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제가 할게요. 들어오셨군요. 부르셨나요? 맡겨주세요. 명령을 제가 해볼게요. 네, 흐름이 느껴져요. 쓸까요?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설게요. 갑니다. 명중 발사.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부르셨나요? 맡겨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대기 중입니다. 비켜주세요. 명중. 제가 해볼게요. 부르셨나요? 치유할게요. 쓸까요? 발사. 대기 중입니다. 명중. 네. 부르셨나요? 갑니다. 발사. 이것이 마지막 한 발. 안식을. 쓸까요? 지원하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제가 할게요. 제가 나설게요. 비키세요. 명중. 다치면 안 되니까 제가 할게요. 대기 중입니다. 들어오셨군요. 발사. 그게 다칠 거예요. 다시는 치지 않을게요. 제 뒤로 오세요.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쓸까요? 명중. 네. 이젠 다를걸요? 제가 나설게요. 비켜주세요. 발사. 자, 받으세요. 스티븐, 윌리엄, 부탁해요. 부르셨나? 기운이 솟아나요. 대기 중입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가진 힘으로 확실히 쓰러뜨리겠어요. 네, 맡겨주세요. 쓸까 들어오셨군요. 명중 발사. 제가 나설게 갑니다. 배고파서 이만.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저격수로선 실격이네요.